그 또 한 번 드러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브리핑에 또 보도된 소중한 그런 내용인데요. 또 한 번 드러난 맹탕, 황당, 허당 기소. 네, 2019년 9월 6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이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님을 기소했죠. 당시 언론은 검찰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알다시피 9월 6일의 공소장은 육하원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A4 용지 한 장짜리 공소장이었고 2차 공소장에 의해 스스로 통째로 부정당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기소였죠. 그래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법원이 공소기각하거나 검찰 스스로 공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일석 기자는 정말 그럴까봐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이 9월 6일 기소에 대해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모두가 알듯이 기소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정에서 스스로 제기한 공소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건데 다행히도 한 개의 표창장에 두 개의 기소라는 한국 사법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리게 됐으니 바라던 대로 2012년 9월 7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총장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뭘 내놓든가 아니면 제 입으로 증거 없음을 고백하든가 둘 중 하나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난 1월 22일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그래서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이후 절차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소유자, 그러니까 실질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해서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또 주문을 했는데요.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조범동에게 건넨 총 10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것을 출발하죠. 그래서 이 실소유주 혹은 경영 및 자금 운영에 실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동안 살펴본 증거에 물적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죠. 해서 앞선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을 통해서 마치 뭔가가 엄청난 게 있다는 듯이 저렇게 주장을 해온 거죠. 혼자서 그냥 열심히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31일 열린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의 부인 사이에 맺어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시했고 결국엔 그 2016년 12월 30일로 돼 있다는 오타라고 설명했던 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오타였고 변호인이 제시한 문건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의 명의로 작성된 거라면서 검찰이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렇게 내놓은 게 뭡니까? 전부 다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메시지죠. 검찰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해당 계약서가 위조 사문서임을 먼저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은 공소장에도 마치 5억 원을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기로 하고라며 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하면서도 허위 혹은 위조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계약서가 허위거나 위조된 거라면 검찰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계약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할 때 재산등록에 제출된 서류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문서 행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개의 혐의도 아쉬워서 공주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체험활동 확인서까지 위조됐다고 우기면서 악착같이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검찰이 이런 명명백백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애써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실물로 존재하는 한 검찰이 그걸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엄청난 증거를 제시 못하면 결국 이 재판은 하나마나한 게 되는 거죠. 검찰의 모든 논리가 정경심 교수와 동생이 조범동에게 지급한 10억은 투자라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체로 중요한 혐의들이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거죠.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끝난 뒤 느닷없이 문자 하나를 공개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인 17년 7월 7일의 것으로 조범동 씨의 권유를 받은 코링크 PE의 블루코어 펀드에 대해서 동생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보낸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동생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뒤 조범동 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듣고 수백억 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건데, 이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 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에 건물 사고 싶으면 안 됩니까? 어렸을 때 대통령의 뭐 꿈을 꾼다던가, 뭐 강남에 건물 사고 싶다던가, 이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백지 신탁을 해놓으면 수백억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불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바라고 코링크 PE의 블루코어 펀드에 가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 자칭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그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돈 벌고 싶다, 뭐 강남에 그 건물 사고 싶다는 게 이럴 땐 또 공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차 공소장을 보고 저 아줌마 정말 이상해요. 검찰의 공소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다라고 힐난한 것처럼 10억 남짓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강남 빌딩 살 꿈꾸는 게 가당치 않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공소사실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라는 건 다 이런 식인데 1월 20일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공소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꾸기 카톡으로 모든 언론을 뒤덮더니 이번에도 강남 건물주의 꿈 카톡으로 변호인단의 치밀한 변론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은 아마 카톡이 없었으면 재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전부 다 메시지로 귀결되는데, 물론 검사들도 나름 법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 겁니다. 단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몰빵했던 검사들은 증거를 제시해 재판에 이기는 것보다 언론 플레이를 훨씬 능해서 카톡 메시지를 매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꽁꽁 숨겨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랍시고 뭘 내놓는 족족 변호인단에게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증거랄 것도 없고요. 변호인단이 31일 재판에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하는 그 계약서를 검찰이 제시한 무슨 증거에 대한 반증으로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물적 증거도 없이 카톡 메시지만 가지고 투자라고 우기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이 대여라는 확고한 물적 증거를 능동적으로 제시한 거죠. 수사야 정황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판은 증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카톡으로 언플하는 재주는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맨날 언플만 할 것 같으면 기업체 홍보실로 갈 일이지 왜 검찰청에 처박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고일석 더블리핑 기자님의 뼈 때리는 엄청난 그 핵심적인 내용도 한번 같이 봤고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 얼마나 검찰이 무능력하게 혹은 알면서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떠들어댔는지를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3차 공판이라든지 추후에도 밝혀지겠지만 검사들이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혹은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숨겨주고 덮어주고 무마하고 이래 왔는지. 그러니까 검찰의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범죄를 덮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덮어주면서 돈을 벌고 다른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면서 명예를 획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의 만행, 이런 추태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쓰고 있는 이 언론 개혁도 그만큼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